그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왜였을까? 그리고 왜 오직 한 사람만이 그 사실을 끝까지 몰랐을까? 때는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솔티마을의 이야기다. 솔티마을은 깊은 소나무 숲 옆에 붙어 있었다. 봄이면 소량이 온 마을을 감쌌고 여름이면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이 낮잠을 잤다. 가을이면 솔방울이 마당마다 굴러다녔고 겨울이면 눈 쌓인 소나무 가지 사이로 바람이 울었다. 사람 수라고는 20남짓 가구 모두가 서로의 밥상 위에 무슨 반찬이 올라오는지까지 알 정도로 작고 조용한 곳이었다. 그러나 이 작고 조용한 마을에도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금기가 하나 있었다. 소나무 숲 안쪽 바위 3개가 삼각형으로 놓인 자리 근처에는 가지 말 것. 왜냐고 물으면 어른들은 그냥 고개를 저었다. 이유는 없었다. 아니, 이유가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자리 근처에서 오래전부터 여우가 산다는 것을 솔티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것도 보통 여우가 아닌 수백 년을 묵은 여우가. 마을 사람들은 그 여우를 건드리지 않았고 여우도 마을을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이 오랜 불문율이었다. 아이들이 숲 쪽으로 뛰어가면 어른들이 달려와 팔을 잡아 끌었다. 이유를 물으면 그냥 안 된다고만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마을에 오천석이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다. 천석은 26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변변한 논밭 하나 없이 산 아래 허름한 초가집에서 혼자 살았다. 지붕은 비가 새고 마루는 삐걱거렸으며 부엌아궁이는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아 밥을 지을 때면 눈물이 흘렀다.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먹고 사는 것조차 빠듯해 틈나는 대로 약초를 캐거나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았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산을 헤매도 약초 한 웅큼을 못 캐고 빈손으로 내려오기도 했다. 그래도 천석은 불평하지 않았다. 밤마다 기름 한 줄기 태워가며 책을 읽었고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딱하게 여기면서도 두루 좋아했다. 마을 어른들은 천석을 볼 때마다 혀를 찼다. 저 총명한 녀석이 가난 때문에 썩어가고 있어. 안 됐어. 정말 안 됐어. 그해 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천석은 이른 아침부터 소나무 숲으로 약초를 캐러 들어갔다. 숲은 아직 쌀쌀했고 땅 위에는 지난 겨울 내린 눈이 녹담한 채로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새소리도 아직 드물었다. 소나무 사이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가늘게 떨렸고 숲 바닥의 낙엽들은 발에 밟힐 때마다 축축한 소리를 냈다. 천석은 집신 끝으로 낙엽을 헤치며 천천히 걸었다. 머릿속으로는 어젯밤에 읽다 만 책 구절을 되새기고 있었다. 몸은 숲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은 반쯤 딴 곳에 가 있었다. 그때였다. 숲 안쪽에서 낮고 가느다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자 그것은 분명히 울음소리였다. 짐승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의 것도 아닌 듯한 묘하게 애처로운 소리였다. 뭔가 작고 여린 것이 고통 속에서 내는 소리였다. 천석은 소리를 따라 숲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졌다. 나뭇가지를 피하고 마른 낙엽을 밟지 않으려 옆걸음을 쳤다. 바위 3개가 삼각형으로 놓인 자리 근처였다. 천석은 순간 멈칫했다. 어른들의 말이 떠올랐다. 이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하지만 울음소리는 바로 저기서 났다. 바위 뒤편 마른 덤불 속에서. 천석은 한 발 더 내디뎠다. 덤불 속에 여우 한 마리가 쓰러져 있었다. 아직 어른 여우가 되지 않은 젊은 여우였다. 앞발 하나가 덫에 물려 있었는데 철제 덫의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흘러 있었다. 붉은 피가 낙엽 위에 번져 있었다.
여우는 발을 빼내려 버둥거리다 이미 지쳐버렸는지 이제는 그냥 쓰러진 채로 낮게 낮게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서 들을수록 가슴이 답답해졌다. 눈이 마주쳤다. 여우의 눈은 황금빛이었다. 짐승의 눈이 맞는데 거기엔 이상하게도 사람의 것과 비슷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두려움인지 간청인지 살려달라는 것이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눈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마을에선 여우를 그냥 두라는 어른들의 말이 있었다. 여우는 사람을 홀린다. 여우와 눈을 맞추면 안 된다. 아픈 여우를 건드렸다가 저승으로 끌려간 사람 이야기도 있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천석은 그 말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여우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었다. 그 눈이 너무 간절해 보였기 때문이다. 에이, 천석은 짐 보따리를 내려놓고 덧앞에 무릎을 꿇었다. 여우는 몸을 떨었다. 하지만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그럴 힘도 없었을 것이다. 천석이 천천히 손을 뻗자 여우는 눈을 감았다. 마치 어떤 결과든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덫을 여는 것은 쉽지 않았다. 양손으로 힘껏 벌려야 했고 손바닥에 쇳날이 닿아 피가 배었다. 손이 미끄러졌다. 다시 힘을 주었다. 이를 악물고 버텼더니 결국 덫이 벌어졌고 여우는 앞발을 빼냈다. 천석은 약초 캐러 들고 온 보자기를 찢어 여우의 발을 감아주었다. 오늘 약초라도 가득해야 쌀을 살 수 있는데 보자기가 아까웠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여우는 가만히 있었다. 발을 빼려 하지도 않았고 이빨을 드러내지도 않았다. 그냥 천석의 손길을 받아들였다. 다 감아주고 나자 여우는 한참 동안 천석을 바라보았다. 숲속 새벽 공기 속에서 그 황금빛 눈이 조용히 빛났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다. 그리고 여우는 숲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이후 천석의 삶은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약초를 캐러 산에 오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귀한 약재들이 꼭 눈에 띄는 자리에 놓여 있었다. 더덕 한 다발이 바위 옆에 가지런히 세워져 있거나 오가피 뿌리가 낙엽 위에 깨끗이 씻긴 채 놓여 있었다. 산삼새 뿌리가 나란히 놓여 있던 적도 있었다. 처음엔 그냥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계속되었다. 뿐만 아니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오니 창고 앞에 장작이 가득 쌓여 있었다. 어느 날은 처마 밑에 곡식자루가 하나 놓여 있었다. 누가 가져다 놓은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이웃 사람들도 아니라고 했다. 천석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배가 고픈 사람이 공짜로 생긴 쌀을 마다할 수는 없었다. 천석은 그 약재들을 팔아 오랜만에 쌀을 사고 옷을 기울 실도 사고 오래된 지붕도 손을 봤다. 마을 사람들은 천석을 보며 갸웃거렸다. 천석이 요즘 재수가 좋은 모양이야. 산에서 산삼을 캐왔다던데 한두 뿌리가 아니라 세 뿌리씩이나. 사람 팔자는 모른다니까.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은 천석의 이웃 소금장수 박서방은 미간을 찌푸렸다. 박서방은 솔티마을에서 가장 욕심이 많고 약은 사람이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그냥 보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특히 자기보다 못 산다고 여겼던 사람이 갑자기 형편이 나아지면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반드시 이유를 찾으려 들었다. 천석이 같은 빈털터리가 산삼을 세 뿌리씩이나 캔다고?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 분명히 있어. 박서방은 몰래 천석의 뒤를 밟기 시작했다. 봄이 깊어질 무렵 마을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나이는 20 안팎으로 보였다. 얼굴이 유난히 희고 입술이 옅은 분홍빛이었다. 목덜미가 가늘고 손이 고왔다. 거친 세상을 살아온 사람의 몸이 아니었다.
하지만 옷은 소박했고 짐이라고는 작은 보자기 하나뿐이었다. 무엇보다 그 눈이 이상했다. 눈동자 색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더 밝았다. 황갈색에 가까운 마치 가을 햇볕 아래 비친 나뭇잎색 같은 눈. 어둑한 그늘 속에서도 묘하게 밝게 빛났다. 보는 이에 따라서는 그냥 빛이 잘 드는 곳에서만 그렇게 보인다고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을 한번 마주치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다. 여인은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었다. 발목을 다쳤다고 했다. 왼쪽 발목에는 낡은 천이 감겨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집신 바닥이 닳아 거의 뚫려 있었다. 언제부터 걸어온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마을 안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선뜻 자기 집에 재워줄 사람은 없었다. 인심이 박한 것이 아니었다. 다들 딱하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어디서 온 여자인지도 모르잖아. 홀로 떠돌아다니는 여자라니 뭔가 사연이 있는 것 아니겠어? 사연 있는 사람은 사연 있는 곳으로 가야지. 왜 여기 와서? 마을 사람들이 쭈뼛거리는 사이 마침 장에서 돌아오던 천석이 그 광경을 보았다. 천석은 아무 말 없이 여인 앞으로 걸어갔다. 일어날 수 있어.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묘하게 익숙한 느낌. 어디서였을까? 천석은 잠깐 그 느낌을 붙들려 했지만 잡히지 않았다.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내 집으로 오시오. 좁고 허름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하지만 천석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여인이 일어설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고 여인은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오래 쓰러져 있었던 탓일 것이다. 여인의 이름은 설이라고 했다. 성도 없고 고향도 분명하지 않았다. 가족이 있냐고 물으면 고개를 저었고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 그냥 조용히 웃었다. 하지만 그것이 수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설이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다. 말이 적고 행동이 조심스러웠다. 설이는 천석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천석은 방 하나를 내어주고 자신은 부엌 옆 작은 창고에서 지냈다. 창고는 비가 오면 습기가 찼고 겨울이면 뼈가 시렸지만 천석은 불평하지 않았다. 발목 상처가 낫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터였다. 설이는 그 시간 동안 집 안일을 도왔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을 쓸었다. 솜씨가 좋았다. 밥은 언제나 고슬고슬하게 잘 되었고 빨래는 바위에 빤 것처럼 깨끗했다. 천석의 낡은 옷도 바느질로 깨끗하게 꿰매주었다. 어디가 해졌는지 찾기도 어려울 만큼 정교한 솜씨였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설이는 고기를 먹지 않았다.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면 손도 대지 않고 채소와 나물만 먹었다. 처음엔 몸이 안 좋아서 그런가 싶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닭고기도 생선도 어떤 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밥은 잘 먹었고 얼굴색은 좋았다. 또한 저녁이 되면 꼭 마당에 나가 오래도록 하늘을 보았다. 달이 있는 날에는 달을 보았고 달이 없는 날에는 별을 보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처마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천석이 그 이유를 물으면 설이는 그냥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냥 밤이 좋습니다. 천석은 더 묻지 않았다. 마을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된 건 설이가 온 지 보름이 지날 무렵이었다. 천석이 집에 있는 여자 말이 없고 눈이 이상하지 않소? 맞아, 눈을 보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들어보니 성도 없다잖아. 어디서 온 누군지도 모르고. 수군거림의 중심에는 언제나 박서방이 있었다. 박서방은 이미 몇 주 전부터 천석의 뒤를 밟다가 어느 날 이른 새벽에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새벽 오줌을 누러 나왔다가 우연히 소나무 숲 어귀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안개 속에서 본 것이 있다고. 내가 봤어. 똑똑히 봤단 말이야. 박서방은 낮은 목소리로 이웃들에게 말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에는 흥분이 가득했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이틀 전 새벽이었어. 천석이 집 근처 숲에서 여우가 사람으로 변하는 걸 내가 봤다고. 처음엔 분명히 여우였는데 안개 속에서 점점 사람 모양이 되더라고. 꼬리가 여러 개였어. 분명히 봤어.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여자가 마을에 나타난 거 아니겠어.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발목엔 붕대를 감고 왔으니 혹시 덫에 걸렸다가 도망친 거 아닐까. 반신반의했지만 완전히 무시하지도 못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이 서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길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렸다. 서리가 우물에 오면 물 깃던 여자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다. 아이들은 어른들 눈치를 보며 서리 근처에 오지 않았다. 어떤 날은 서리가 마을 안을 걷는데 지나치는 사람마다 못 본 척하거나 급히 발걸음을 돌렸다. 서리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감수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천석의 집으로 돌아오면 언제나처럼 마당을 쓸고 밥을 짓고 빨래를 했다. 천석은 마을의 분위기를 모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서리가 누구든 지금 이 사람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밥이 있었고 집이 따뜻해졌고 오랫동안 혼자였던 마음에 조용한 온기가 생겼다. 천석은 평생 혼자였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었다. 그런데 서리가 온 이후로 아침에 눈을 뜨면 밥 짓는 냄새가 났고 저녁에 돌아오면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것이 묘하게 낯설고 또 묘하게 소중했다. 어느 날 저녁 천석은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고 있는 서리 옆에 나란히 앉았다. 여름이 다가오는 초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다. 소나무 숲에서 부엉이 소리가 들렸다. 불편한 게 있으면 말하오.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후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무슨 은혜요? 서리가 천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이 달빛 아래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르더라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석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서리의 말투는 마치 오래된 약속을 확인하는 사람 같았다. 무언가를 이미 결심한 사람 같았다. 천석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천석에게 청혼이 들어왔다. 상대는 이웃 고을 부잣집 딸이었다. 나이는 22이고 얼굴도 곱고 집안도 넉넉하다고 했다. 천석의 댐데미를 보고 딸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중매를 넣은 것은 마을 이장이었다. 이장은 오래전부터 천석을 아꼈고 이 기회에 앞날을 열어주고 싶다고 했다. 천석은 난처했다. 혼인이야 해야 할 일이었다. 나이도 찼고 이장 어른의 체면도 있었다. 집안이 넉넉하면 공부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망설였다. 이유가 뭔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이장이 다시 찾아온 날 서리는 마당 한켠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다. 이장은 서리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천석아, 저 여자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게냐? 발목이 아직 다 낫지 않아서. 다 나은 것 같던데.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여자를 집에 들이면 안 된다. 동네 사람들 말도 있고 혼사에도 좋지 않아. 서리는 들었을 것이다. 두 사람에게서 불과 몇 발짝 떨어진 마당이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빨래만 개고 있었다. 손이 멈추지도 않았다. 이장이 돌아간 뒤 서리는 빨래를 다 개고 일어서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밥을 지으러 가는 것이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작아 보였다. 그날 밤 천석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다.
서리가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었다. 달빛 아래 어깨가 조금 처져 있었다. 서리 씨. 서리가 돌아보았다. 눈 아래가 빨간 것 같았다. 울었던 것일까? 아니면 그냥 밤바람 때문일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본 것 같소만.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우물을 바라보았다. 천석이 옆에 앉았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소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서리 씨는 어디로 갈 생각이요? 갈 곳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으면 돼요. 서리가 처음으로 천석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무언가 흔들리는 것이 있었다. 고마움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뒤섞인 것인지. 저는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아니든 지금 나한테 잘해준 것은 사실이요. 서리가 입술을 꾹 깨물었다. 고맙습니다. 그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다. 다음 날 아침 처마 끝에 종이 한 장이 꽂혀 있었다. 밤사이에 바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꽂혀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자 붓으로 급하게 쓴 것 같은 글씨가 있었다. 이 집의 여인을 조심하시오. 그 여인은 오래지 않아 당신을 해칠 것이오. 천석은 그 종이를 오래 들여다보았다. 누가 쓴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박서방의 지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정교했다. 박서방이 그런 글씨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서리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천석은 서리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서리는 평소처럼 나물만 집었다. 밥그릇을 비우고 상을 치웠다.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천석은 서리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하지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서리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봄날 숲속에서 덫에 걸려 낮게 울고 있던 여우의 눈. 그리고 우물가에서 돌아보던 서리의 눈. 어쩌면 자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박서방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박서방에게는 오래된 계산이 있었다. 서리가 여우라면 잡아다 팔면 큰 돈이 된다는 생각이었다. 몇 해 전 도성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다. 오래 묵은 여우 구슬을 사겠다는 양반이 있다고.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했다. 박서방은 이웃집 사냥꾼 덕만이를 끌어들였다. 진짜 구미호라면 잡기가 쉽지 않아. 하지만 방법이 있어. 박서방이 꺼낸 것은 오래된 두루마리 하나였다. 거기엔 여우를 묶는 법, 여우가 변신을 풀도록 하는 법이 적혀 있었다. 어디서 났어, 이게? 지나가는 도사한테서 구했어. 믿을 만한 거야. 덕만이는 두루마리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면 큰 돈이 생기는 일이었다. 두 사람은 그날 밤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 며칠 더 끌어모았다. 공짜로 큰 돈이 생긴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이틀 뒤 밤이었다. 천석이 자리에 들려는 참에 바깥에서 기척이 났다. 작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한 사람이 아니었다. 두 사람이었다. 천석은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다. 뒤뜰 쪽에서 나무 넘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서리의 방문 가까이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이 방이야. 조용히 해. 박서방의 목소리였다. 천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방문을 열어야 하는지 먼저 서리 방 쪽으로 가야 하는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때였다. 서리의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쏟아지는 소리. 그리고 짧게 끊긴 낮고 날카로운 소리 하나. 천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방을 뛰쳐나가 뒤뜰로 달려가며 소리쳤다.
거기 누구요? 그 순간 서리의 방문이 안에서 열렸다. 문틈으로 쏟아진 달빛 속에 서리가 서 있었다. 그런데 서리의 눈이 빛나고 있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황금빛으로 짐승의 눈처럼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봄날 새벽 덫에 걸린 여우의 눈처럼. 박서방이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다. 역시 봤지? 다 봤지. 저 눈 사람 눈이 아니잖아.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뒤뜰로 몰려들었다. 박서방이 미리 불러 모은 것이었다. 횃불을 든 사람도 있었고 방망이를 든 사람도 있었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어 두려운 눈으로 내다보았다. 서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달빛 속에 그대로 서서 타오르는 눈으로 천석을 바라보았다. 천석과 서리의 눈이 마주쳤다. 서리의 눈 속에서 천석은 무언가를 읽었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체념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의 눈빛 같았다. 이미 각오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천석 도련님. 서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이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횃불이 바람에 흔들렸다. 소나무 숲에서 바람 소리가 크게 밀려왔다가 사라졌다. 서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날 밤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는 문이 열렸다. 천석 도련님. 서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횃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참은 채 서 있었다. 박서방은 덕만이 뒤에 반쯤 몸을 숨기고 덕만이는 밧줄을 손에 쥔 채 발을 앞으로 내밀려다 멈춘 상태였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타오르는 횃불 소리만이 그 침묵을 채웠다. 서리가 말했다. 저는 여우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나왔다. 누군가 방망이를 더 단단히 쥐는 소리가 났다. 아이 하나가 어미 뒤에서 고개를 더 깊이 숨겼다. 몇몇 여인들은 입을 손으로 막았다. 천석은 움직이지 않았다. 서리는 천석을 바라본 채로 계속 말했다. 봄날 숲에서 덫에 걸렸을 때 도련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손을 베어가며 덫을 열어주시고 보자기를 찢어 발을 감아주셨지요.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박서방이 뒤에서 소리쳤다. 목소리가 높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여우가 무슨 은혜를 갚아? 사람을 홀리는 거지. 천서가 저것이 너를 잡아먹으려고 접근한 거야. 정신 차려. 마을 사람들이 다시 술렁였다.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 어른도 굳은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천석은 그 자리에 서서 서리를 보았다. 서리의 황금빛 눈이 천석을 향해 있었다. 두려움도 없었고 간청도 없었다. 그냥 담담했다. 마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천석이 입을 열었다. 봄날 그 여우, 발이 왼쪽이었소. 서리가 잠시 멈췄다. 서리 씨 발목도 왼쪽이었고 마당에 침묵이 흘렀다. 서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천석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다. 표정이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방금 확인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박서방이 앞으로 나섰다. 그러면 다 인정하는 거잖아. 덕만아 뭐하냐? 어서. 덕만이가 발을 내디뎠다. 밧줄을 앞으로 들었다. 덕만이의 체격은 마을에서 제일 컸다. 그 몸이 한 발짝 내딛는 것만으로도 위압감이 있었다. 그 순간 천석이 서리 앞으로 한 발짝 나섰다. 비키시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평소의 천석 목소리가 아니었다. 책 읽던 선비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덕만이가 멈췄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다. 천서가 정신 차려. 저것이 너를 홀린 거라고. 이장 어른이 앞으로 나오며 말했다. 목소리에 걱정이 담겨 있었다. 천서가 저리 비켜라. 어서. 나이든 내가 부탁한다. 이장 어른. 천석이 돌아보았다. 이장 어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서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제 집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밥을 지었고 빨래를 했고 낡은 옷을 꿰매주었습니다. 저를 해치려 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잠든 사이에도 밥상 위에서도.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서방. 천석이 박서방을 바라보았다. 박서방이 움찔했다. 이분을 잡아다 팔면 큰 돈이 된다고 하셨지요? 덕만이한테 그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며칠 전 새벽에 헛간 옆에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박서방에게 쏠렸다. 그게 무슨 도성에 오래 묵은 여우를 사겠다는 양반이 있다고. 그래서 덕만이를 끌어들인 것 아닙니까? 마을을 지키겠다고 횃불을 든 것이 아니라 돈이 되니까 나선 것 아닙니까? 박서방의 얼굴이 붉어졌다. 천석이 너 지금 뭔 소리를.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박서방이 입을 다물었다. 부정하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이장 어른이 천천히 박서방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박서방은 시선을 피했다. 서리가 천석의 뒤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도련님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소. 천석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서리가 천석 옆으로 나란히 섰다. 황금빛 눈이 마을 사람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두렵지 않은 눈이었다. 오래 살아온 존재에 흔들리지 않는 눈이었다. 저는 이 마을을 해친 적이 없습니다. 솔티마을 숲에서 수백 년을 살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저를 건드리지 않는 한 저도 마을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약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어른들은 그 약속을 알고 있었다. 어릴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였다. 봄에 덫에 걸렸을 때 저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덫을 놓은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흔들렸다. 서리의 눈이 한 곳을 향했다. 덕만이었다. 덕만이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밧줄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 덫, 내가 놓은 것입니다. 덕만이가 뒤로 반 발짝 물러섰다. 우리 마을 숲에는 짐승 덫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서 들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지만 놓았지요. 여우 가죽이 비싸다는 말을 들은 뒤부터. 덕만이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래서 제가 걸렸습니다. 마을이 조용했다. 횃불 소리만 들렸다. 누군가의 집신이 흙 위를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이장 어른이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덕만아. 예.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다. 내가 놓은 덫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다. 맞느냐? 덕만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대답이었다. 고개가 천천히 아래로 향했다. 이장 어른이 긴 숨을 내쉬었다. 박서방이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기세가 꺾였지만 쉽게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니, 이장 어른. 저것이 여우라는 건 인정했잖습니까? 여우가 마을에 사람 행세를 하고 있었다고요. 그게 더 문제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 여우를 들여놓고 밥을 먹이고 재웠단 말이에요. 몇몇 사람들이 다시 고개를 끄덕이려는 기색이었다. 서리를 바라보는 눈에 두려움이 되살아났다. 오래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다. 서리가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저는 이 마을 사람 중 누구도 해친 적이 없습니다. 박서방. 서리가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작년 가을에 이웃 박신의 곡식을 훔쳤습니다. 밤에 담을 넘어서 박신혜는 그해 겨울을 굼다시피 났지요. 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그리고 덕만이. 서리의 눈이 덕만이를 향했다. 당신은 3년 전 산에서 나무꾼 노인이 쓰러진 것을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해가 지면 돌아와야 하는데 귀찮다고. 그 노인은 다음 날 아침 숲에서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지요. 덕만이의 입술이 파래졌다.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숲에서 삽니다. 다 보입니다. 수백 년 동안 마을 사람들이 서로 눈을 피했다. 누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허물도 저 눈에 보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저마다의 마음속을 스쳤을 것이다. 박서방만이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다. 그건 다 거짓말이야. 여우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사람도 아닌 게. 서리가 박서방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 차가운 것이 스쳤다.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였다.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가 인간의 탐욕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박서방. 당신이 오늘 밤 이 자리를 만든 것은 저를 팔아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루마리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박서방이 입을 다물었다. 열흘 전 이 마을을 지나간 떠돌이 도사에게서 샀다고 들었습니다. 그 도사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우를 잡아 도성의 아무개 대감에게 팔면 은자 50냥을 받는다고 했지요. 박서방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 도사는 도사가 아닙니다. 그 대감집 심부름꾼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를 찾고 있었지요. 제 구슬 때문에. 이장 어른이 눈을 가늘게 떴다. 구슬. 서리가 가슴께 손을 가져갔다. 저고리 안에서 꺼낸 것은 작고 둥근 구슬 하나였다. 은은한 황금빛이 달빛 아래에서 빛났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안에서 빛이 숨을 쉬는 것 같았다.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본 사람은 모두 눈을 떼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들이켰다. 여우 구슬이었다. 이야기 속에서만 듣던 것을. 어른들이 어릴 때 들은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던 것이. 이것이 저의 전부입니다. 수백 년을 살며 쌓은 것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느낀 것, 기억하는 것. 이것을 빼앗기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대감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박서방, 당신을 이용한 것도 그 대감입니다. 은자 50냥이라고 했지만 그 대감에게 이것은 그 수백 배의 값어치입니다. 당신은 이용당한 것입니다. 박서방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서리가 구슬을 다시 품 안에 넣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은혜는 갚았으니까요. 천석이 말했다. 어디로 갈 것이오? 숲으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혼자서? 원래 혼자였습니다. 서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슬프다거나 억울하다는 빛이 없었다. 그냥 그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때였다. 박서방이 갑자기 몸을 던졌다. 서리의 저고리 안으로 손을 뻗었다. 구슬을 빼앗으려는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었다. 아니, 버릴 수 없었던 것이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천석이 박서방의 팔을 붙잡았다. 하지만 박서방은 이미 손가락 끝으로 구슬을 건드렸다. 그 순간이었다. 박서방의 손이 멈췄다. 박서방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다. 눈이 풀렸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무릎이 꺾이듯. 마을 사람들이 놀라 물러섰다. 박서방은 눈을 깜빡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쓰러진 것은 아니었다.
숨도 쉬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없었다.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 오래 들고 다니던 짐을 갑자기 내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텅 비어 있었다. 덕만이가 소리쳤다. 박서방. 박서방, 괜찮아? 야, 정신 차려. 박서방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앉아서 허공을 바라보았다. 이장 어른이 서리를 바라보았다. 저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서리가 담담하게 말했다. 여우구슬에는 수백 년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허락 없이 욕심으로 손을 댄 사람은 그 기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저를 해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탐욕으로 건드린 것이라면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리가 박서방을 바라보았다. 한동안은 저렇게 있을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비워지는 시간입니다. 회복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만 예전 기억 중 일부는 흐릿해질 것입니다. 특히 나쁜 짓을 꾸몄던 기억들이. 마을 사람들이 박서방을 내려다보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무도 불쌍하다고 하지 않았다. 그것이 마을 사람들의 대답이었다. 이장 어른이 한참 후에 긴 숨을 내쉬었다. 덕만아. 예. 내가 놓은 덫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것이다. 맞느냐? 덕만이가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이장 어른. 그 잘못은 내가 감당해야 한다. 예. 덕만이가 무릎을 꿇었다. 땅바닥에 두 무릎을 꿇고 이마가 거의 땅에 닿을 만큼 고개를 숙였다. 우락부락한 사냥꾼이 그렇게 무너지니 오히려 더 작아 보였다. 이장 어른이 서리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노인은 잠시 서리를 바라보았다.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마을의 어른이 여우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래된 약속을 우리 쪽에서 먼저 어겼소. 미안하오. 서리도 고개를 숙였다. 이장 어른이 하신 일이 아닙니다. 이장 어른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다들 들어가시오. 오늘 일은 오늘로 끝이오. 사람들이 하나둘 횃불을 내리고 돌아서기 시작했다. 아직 두려운 눈으로 서리를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무도 더 나서지 않았다. 덕만이가 반쯤 넋이 나간 박서방을 부축해 일으켰다. 박서방은 아무 말 없이 덕만이에게 이끌려 걸어갔다.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마당이 비워졌다. 마지막 횃불이 담장 너머로 사라졌다. 달빛이 뒤뜰을 고요하게 비추었다. 천석과 서리만이 남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소나무 숲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소량이 진하게 퍼졌다. 밤이 깊어서인지 공기가 차가웠다. 서리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살며시 흔들렸다. 천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가야 하오? 네. 지금 당장? 서리가 잠시 뒤뜰을 바라보았다. 소나무 숲이 어둠 속에서 바람에 흔들렸다. 서리의 눈이 그 숲을 향했다. 집을 오래 떠났다가 돌아가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날이 밝기 전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말했다. 고마웠소. 서리가 천석을 바라보았다. 제가 드릴 말씀입니다. 그것은. 아니요. 내가 먼저요. 천석이 말을 이었다. 오랫동안 혼자였는데 따뜻한 밥이 있었소. 집에 불이 켜져 있었소. 돌아오면 누군가 있었소. 그것이 나는 좋았소.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서리 씨가 오고 나서야 알았소. 서리의 눈이 흔들렸다. 황금빛 눈에 달빛이 담겼다.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가 처음으로 그 긴 세월 중 단 한 번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다. 도련님, 말씀하시오. 과거 시험 꼭 붙으실 겁니다. 천석이 피식 웃었다. 그건 어떻게 아오? 압니다. 저는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사람을 보면 압니다. 도련님 같은 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 쓸모없이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천석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다시 볼 수 있겠소. 서리가 잠시 천석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저는 숲에서 삽니다. 도련님은 세상으로 나가실 분입니다. 두 사람이 사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도 서리가 잠시 말이 없었다. 바람이 또 한 번 불었다. 소량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봄에 숲에 오시면 귀한 약재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천석이 그 말의 뜻을 알아들었다. 그것이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약속이었다. 서리가 몸을 돌렸다. 소나무 숲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붉은 저고리가 달빛 속에서 흔들렸다.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 무언가를 두고 가는 사람의 걸음이었다. 천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부르지도 않았다. 숲 어귀에서 서리가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황금빛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리고 웃었다. 말이 없는 미소였다. 수백 년을 살아온 존재의 미소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냥 작별을 아쉬워하는 한 사람의 미소였다. 그리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안개가 서리를 감쌌다. 붉은 저고리가 흰 안개 속에서 점점 흐려졌다. 그리고 사라졌다. 천석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안개가 숲을 다 덮을 때까지,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 뒤로 솔티마을에는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박서방은 이장 어른의 말대로 열흘 뒤에 제정신을 찾았다. 하지만 이상하게 달라진 것이 있었다. 전처럼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다. 작년 가을 박신의 곡식을 훔친 일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유도 모르면서 박신의 곡식 자루를 하나 사서 담장 앞에 놓고 왔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몰랐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나쁜 변화는 아니었다. 덕만이는 이장 어른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3년 전 숲에서 노인을 못 본 척 지나친 일도 털어놓았다. 이장 어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오래 바라보다가 일어나라고만 했다. 덕만이는 이듬해 봄부터 마을 숲의 덫을 모두 수거하는 것을 자청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다. 천석은 그해 가을에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올라갔다. 길을 나서는 날 아침이었다. 동이 트기 전부터 일어나 짐을 챙겼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보따리는 작았다. 마당을 한번 돌아보았다. 서리가 빨래를 개던 자리, 밥을 짓던 부엌, 우물가에 함께 앉았던 자리. 다 그대로였지만 비어 있었다. 짐 보따리를 들고 마당을 나서려는데 발에 무언가 걸렸다. 보자기 하나였다. 작은 보자기가 마당 한켠에 놓여 있었다. 어젯밤에는 없던 것이었다. 펼쳐보니 산삼한 뿌리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접힌 종이 하나. 종이를 펼쳤다. 글씨가 없었다. 대신 작은 여우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먹물로. 오른발 하나 그리고 왼발 하나. 왼발 자국 옆에는 발자국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다. 아직 완전히 낫지 않은 발로 걸어온 흔적이었다. 천석은 그 종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품에 넣었다. 길을 나섰다. 한양까지 가는 내내 종이는 품 안에서 따뜻했다. 천석은 그해 과거에 합격했다. 서리가 말한 대로였다. 합격방이 붙은 날 밤, 천석은 여관방에 혼자 앉아서 품 안의 종이를 꺼냈다. 여우 발자국이 찍힌 종이. 이미 여러 번 펼쳤다 접었다 해서 종이가 낡아 있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선명했다. 천석이 낮게 말했다. 알고 있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혼자인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 다음해 봄 벼슬길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고향 솔티마을에 들렀다.
오랜만에 보는 소나무 숲이었다. 꽃샘 추위가 아직 남아있는 이른 봄이었다. 산에는 눈이 조금 남아있었고 숲바닥의 낙엽들은 아직 서걱거렸다. 천석은 혼자 숲으로 들어갔다.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다. 어디 가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다들 알고 있었다. 바위 3개가 삼각형으로 놓인 자리 근처까지 걸어갔다. 낙엽을 밟으며 이른 봄숲의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천천히 걸었다. 이 길을 처음 걷던 날이 떠올랐다. 머릿속으로 책구절을 되새기며 낙엽을 헤치던 날. 그리고 낮고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들었던 날. 천석이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조용했다. 새소리도 드물었다. 천석이 낮게 말했다. 합격했소. 대답이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천석이 다시 말했다. 한양으로 올라가오. 벼슬살이를 시작해야 하오. 당신 말대로 되었소. 그리고 웃었다. 알고 있겠구나. 바람이 소나무 사이를 지나갔다. 소량이 진하게 퍼졌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향이 유난히 진하게 느껴졌다. 천석이 발밑을 보았다. 바위 옆에 산삼한 뿌리가 낙엽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없던 것이었다. 숲에 들어오는 내내 없었다. 분명히 없었다. 천석이 허리를 굽혀 산삼을 집어들었다. 뿌리가 굵고 실했다. 이슬이 조금 맺혀 있었다. 금방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숲을 바라보았다. 소나무 사이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황금빛 눈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천석은 그것을 알았다. 그는 산삼을 품에 넣고 숲에서 나왔다. 솔티마을 사람들은 이후로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전했다. 가난한 선비가 봄날 숲에서 덫에 걸린 여우를 구해주었고 그 여우가 사람이 되어 선비의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를. 욕심을 부린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렀고 잘못을 인정한 사람은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따뜻함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매년 봄 소나무 숲에서는 귀한 약재가 바위 옆에 놓여 있었다. 누가 놓은 것인지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다.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냥 알고 있었다. 숲은 마을을 버리지 않았다. 마을도 숲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다. 그 오래된 약속은 그렇게 다시 이어졌다. 소량이 온 마을을 감쌌다. 봄이었다.